식사 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을 때 40년간 응급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바로 그 행동, 정작 저 자신이 실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때 저는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주 3번 병원에서 진료를 보며 활동하는 응급의학과 의사였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식사 후 30분, 그 시간만 잘 지키면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다소 어려운 의학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 편안히 흘려 들으셔도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40년간 응급의학과를 담당해온 김민수입니다. 올해 73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주 3번은 병원에 나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73세 의사가 아직도 응급실에서 일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료들도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12시간 근무를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죠. 사실 5년 전만 해도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뇨로 인슐린을 맞아야 했고 고혈압 약도 3종류나 복용했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죠.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혈당은 정상이고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무릎도 아프지 않아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만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식사를 하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60대 후반부터 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12시간씩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부어오르고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 후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 반복되었죠.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슴이 답답해지고 새벽에 기침이 나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밤 평소처럼 늦은 저녁을 먹고 바로 누웠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로 일하면서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급하게 일어나 물을 마시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항상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강조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요. 동료 의사들도 비슷했습니다. 70세 내과 전문의인 박상철 교수님은 식사 후 바로 진료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다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68세 외과 의사 이정현 원장님은 수술 후 식사를 급하게 마치고 곧바로 다음 수술에 들어가다가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죠. 우리 모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의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82세 환자분이셨던 최순옥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지만 병원에 오실 때마다 얼굴색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건강관리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 먹고 나서 절대 바로 눕지 않아요. 30분은 꼭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해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거나 목욕하지도 않고요. 처음엔 단순한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생각해보니 충분히 근거가 있는 방법이었어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격렬한 활동을 하면 혈류 분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날부터 저도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 후 집에 와서도 식사 후 30분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점차 속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어떻게 건강을 바꿀 수 있는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식사 후 바로 누우시는 분 계신가요? 식사 후 30분 동안 누워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기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 응급실에는 매년 수십 명의 고령 환자들이 흡인성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그중 상당수가 식사 후 바로 누운 것이 원인이었어요. 특히 노년층은 식도와 위 사이의 관략근이 약해져서 더욱 위험합니다. 78세 김영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침이라고 생각했지만 밤새 열이 나고 숨쉬기가 어려워져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위에 있던 음식물이 역류해서 폐로 들어간 것이죠.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2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30분 동안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혹은 가벼운 설거지나 정리정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72세 박정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만성 기침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평생 식사 후에는 바로 침대에 누워 쉬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를 바꾼 후 소화도 잘 되고 밤에 기침으로 깨는 일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식탁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10분 정도 더 앉아 계세요. 그 다음 거실로 이동해서 의자에 앉아 물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20분 정도 더 보내세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30분보다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셨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누워서는 안 되고 잘 때도 베개를 높게 베고 주무셔야 해요. 85세 최영희 할머니는 30년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식사 후 눕지 않는 습관을 기른 후 6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밤에 속이 쓰려서 깨는 일도 없어지고 목에 이물감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무조건 앉아만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벼운 활동은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집안 정리, 가벼운 설거지 혹은 천천히 실내를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요. 다만 주의할 점은 앞으로 너무 구부리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닥 청소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식후 30분 후에 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식사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거나 목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집중되어야 할 혈류가 피부로 분산되면서 소화불량이나 혈압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76세 장순덕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성격이 부지런하셔서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주저앉으셨어요.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셔왔는데 검사 결과 일시적인 뇌혈류 감소로 인한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칫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식사 후 설거지는 언제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손목에 대어 봤을 때 따뜻한 정도면 적당합니다.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9세 정태호 어르신은 식사 후 바로 사우나에 가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운동 삼아 동네 목욕탕에서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곤 하셨는데 어느 날 심한 어지러움과 가슴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혈압을 재어보니 평소보다 20 이상 낮아져 있었습니다. 식사 후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된 것이죠. 그 이후로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목욕탕에 가시고 찜질방 온도도 낮춰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그릇만 헹구세요. 본격적인 설거지는 1시간 후에 하고 이때도 물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목욕의 경우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4세 김철수 어르신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수하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의식을 잃으셨어요. 혈압약의 효과와 뜨거운 물의 영향이 겹쳐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식사를 마치면 그릇들을 찬물에 담가 두세요. 기름기가 있는 그릇은 키친타월로 먼저 닦아낸 후 담그면 됩니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설거지하세요. 목욕할 때는 욕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지 않게 환기를 시키고 물 온도를 서서히 높여가며 들어가세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80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식후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는 습관 때문에 자주 어지러우셨는데 이를 바꾼 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은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집중되어야 할 혈액이 근육으로 분산되면서 심장이 2배로 일해야 하거든요. 특히 노년층은 심혈관 기능이 젊은 사람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71세 강병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등산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바로 뒷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10분쯤 걸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집에 와서도 증상이 계속되어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심근경색 전 단계인 불안정 협심증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만약 산에서 계속 운동을 했다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린 후에 등산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는 운동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운동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운동의 강도와 시기예요. 식사 후 30분 동안은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세요. 실내에서 천천히 걷거나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맥박이 빨라지지 않을 정도의 운동이어야 해요. 67세 박미숙 할머니는 이 원칙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식사 후에는 집 안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신 후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세요. 그 후 1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고 2시간 후에는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운동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식사량과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후가 적당합니다.
가벼운 식사였다면 1시간 후, 양이 많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2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운동 강도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처음 10분은 가벼운 준비 운동, 그 다음 20분 정도 중간 강도의 운동, 마지막에 본격적인 운동을 하세요. 73세 이상철 어르신은 평생 축구를 좋아하셔서 동네 축구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점심 먹고 바로 축구장에 나가곤 했는데 어느 날 경기 중에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셨어요. 검사 결과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충분히 쉰 후에 축구를 하고 경기 전에도 15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70대 중반인데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고 계세요. 주의해야 할 운동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헬스장 운동 등은 모두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기다린 후에 하세요. 특히 계단 오르기나 언덕길 걷기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괜찮은 활동들도 있습니다.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심호흡, 가벼운 정리정돈 등은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79세 김영옥 할머니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식후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으세요. 식사 후 30분은 집 안에서 가벼운 활동만 하고 1시간 후에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시간 후에는 동네 공원에서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걷고요. 이런 방식으로 운동한 결과 혈당 조절이 훨씬 잘 되고 있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소 식사 후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식사 후 바로 잠드는 것은 수면 중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약해져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잠든 상태에서는 침 분비가 줄어들고 연하 반사도 둔해집니다. 이때 위산이나 음식물이 역류하면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질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75세 윤경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니 목이 매우 아프고 기침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경미한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위 내용물이 역류해서 폐로 들어간 것이죠. 다행히 심하지 않아 약물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2주간 고생하셨어요. 그렇다면 식사 후에는 언제 잠들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 후 최소 3시간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의 경우 더욱 중요해요. 위에서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누워야 합니다. 낮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너무 깊게 잠들지 말고 30분 정도만 가볍게 눈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82세 정순이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밤새 기침으로 깨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바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그대로 잠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바꾼 후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7시에 하셨다면 10시 이후에 잠자리에 드세요. 그 사이 시간에는 가벼운 집안일을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개를 평소보다 조금 높게 베고 주무세요.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로 자면 위산 역류를 예방할 수 있어요. 70세 박종길 어르신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베개를 높이고 주무신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밤에 속이 쓰려서 깨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목 안이 깔깔한 느낌도 사라졌다고 하세요. 만약 낮잠을 주무셔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심 식사 후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소파에 기대어 30분 정도만 가볍게 눈을 붙이세요. 완전히 누워서 깊게 잠들지는 마시고요.
77세 최봉수 어르신은 평생 점심 후 낮잠 습관이 있으셨는데 식사 후 바로 침대에 누워 1시간씩 주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와서 힘들어 하셨어요. 낮잠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주무시기 시작한 후로는 이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과식했을 때,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 술을 마셨을 때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난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후 최소 4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잠자리에서도 상체를 높인 자세를 유지해야 해요. 84세 김순덕 할머니는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20년간 고생하셨는데 식사 후 잠자리 시간을 조절한 후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제산제를 드셔야 했는데 지금은 가끔 속이 쓰릴 때만 복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평소 저녁 식사 후 몇 시간 뒤에 주무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뜨거운 물 사용 피하기, 격렬한 운동 피하기, 바로 잠들지 않기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80세, 90세에 시작해도 몸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70세가 넘어서 이 습관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지만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뇨약도 끊고 혈압도 정상이 되었죠. 무엇보다 매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식사 후 30분만 앉아 계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30분 동안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노후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력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보시겠습니까?